안녕하세요. 저는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 온 시민 김우리라고 합니다. 정책의 실효는 시민이 체감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탄은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대표적인 신도시지만 교통 인프라는 그 속도를 충분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광역버스가 만차여서 여러 대를 보내는 일이 반복되고 버스를 타기 위해서 공공자전거나 택시를 이용해서 이전 정거장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개인의 불편이 아니라 신도시 교통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도시의 성공은 주택 공급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 인프라가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와 대광위 등이 긴밀히 협력하여서 출퇴근 시간대에 광역버스 확충, 수요 기반의 유연한 노선 조정, 환승 편의 개선 등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중요한 과제고요. 또 다른 분. 저는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건설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보다는 비용을 생각하는 사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 신기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 신기술이 기존 기술보다 시공성과 경제성 등이 우수하면 이를 설계에 반영을 하고 국토부 장관은 신기술을 우선 적용 공고할 수 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는 건설 신기술 인증 기업에게 각종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건설업이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 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담당자 건설 신기술을 단순히 권고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용만을 판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한 신기술은 비용뿐만이 아니라 안전성, 환경성, 현장 적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저는 건설 현장의 추락 사고와 해체 공사의 붕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 건설 신기술을 지정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해체 현장에서는 여전히 해체 특성에 맞지 않는 기존 비계를 권고하고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과 같은 요약해서 합시다. 추락과 붕괴 사고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 기술 개발을 막대한 비용을 투자를 해도 오히려 부채 비율이 높아져서 입찰 참여에도 할 수가 없고 회사는 도산 위기로 내몰리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해체 분야의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로 인한 막대한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점을 제가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분. 가급적이면 좀 요약해 주면 좋겠어요. 타이의 매신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정부시에서 온 김윤진입니다. 먼저 이렇게 초대해 주신 대통령 감사드립니다. 국가 기반 시설, 철도, 도로 등을 구축할 경우 지방 부담률을 지방 재정 자립도에 따라 차등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해서 자립도가 지금 22.11%로 경기도에서 26위로 가장 낮은 수준에 거의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를 한다 보면 70%는 국가에서 부담해주고 지방에서 30%를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30%라는 부담이 굉장히 큰 비용입니다. 따라서 지자체 발전에 과용자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또 저기 여성분, 예, 저쪽에. 대통령님, 저는 현장에서 내 집 마련에 높은 장벽 앞에 고민하는 무주택 청년들을 매주 마주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고가연입니다.
지금 청년들은 원하는 집이 있어도 대출 길이 막혀서 발만 동동 그르고 있고 어렵사리 대출이 나온다고 해도 높은 양도세 부담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아 살 수 있는 집 자체가 없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감세를 우려할 수도 있지만 양도세를 유연하게 낮춰 매도를 유도한다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취득세, 양도세 등 전체 세수가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현장의 공인중개사로서 건의드리자면 이렇게 활성화된 세수를 바탕으로 평생 노력해 집 한 채 마련한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차등적으로 강화해 투기를 억제하는 방향의 실리적이고 유연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거는 별도로 우리가 지금 계속 의견 수렴 토론을 하고 있죠. 예, 오늘까지 세제까지 다 3번 했습니다. 일단. 네. 그리고 23일 날 네, 그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우리가 다 감안해서 논쟁해야 될 쟁점 중에 하나니까요.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네, 한 분만 더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예,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시에서 살고 있는 이봉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규제 합리화 관련한 카테고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제가 입주자 대표를 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근데 이제 그 아파트도 제가 볼 때는 그 국가의 어떤 기반이 되는 그 일들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넷플릭스 같은데 이제 아파트 드라마를 보면 약간 막 입주자 대표회의가 막 비리가 많고 뭔가 일을 잘 못하는 걸로 이렇게 많이 비춰지는데요.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이제 화제가 되기도 하고 관심도 생기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그 예전 같으면 이제 통반장님들인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분들이 뭔가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약간 이제 규제 합리화랑 약간 엮인 게 뭐냐면 그 보통은 이제 시나 도에서 그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저희가 일을 하게 되는데 그 거의 이제 대부분이 못하는 것만 나열이 돼 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은 국가 그 시스템은 어떤 테스트 베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한번 저희 그 뭐 아파트 자체적으로 뭔가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